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직전 영상에서 제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권성동이가 주도했던 이 탄핵소추 사유 정리 그 과정에서 뇌물수수 뇌물수수 또는 제3자 뇌물수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뺀 것과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는 것은 전혀 같을 수가 없다. 권성동이한테 물어보라고 하는데 권성동이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때 당시에 권성동이가 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참고해야 될 그런 망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은 본질은 이 최서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국정농단을 했다. 그의 국정농단을 방조했다. 비호했다. 또 그 국정농단을 통해서 이 최서원의 어떤 사적 이익을 챙기는 걸 갖다가 이렇게 도와줬다. 협조를 했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한마디로 국정농단 그 하위에 바로 이 뇌물죄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뇌물죄 그러니까 최서원을 통해서 박근혜가 뇌물을 받았다. 또는 이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최서원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뇌물을 받았다. 제3자 뇌물 수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증거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었냐 그 말입니다. 이걸 갖다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냐 그 말입니다.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걸 갖다 그때 빼버린 겁니다. 빼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 박근혜 대통령 피청구인 대리인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인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 본질은 바로 국정농단이었고 이 국정농단의 하위 구성 요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국정농단을 더 확실하게 입증하려고 했던 그 하위 구성 요건 중에 하나가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수수죄였는데 이걸 갖다가 입증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내놓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증언할 증인도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정리라는 미명하에 이걸 갖다가 삭제, 취하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들 우리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란을 저질렀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탄핵소추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면은 내란입니다. 사실은 그 내란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내란 때문에 직무를 정지하고 내란 때문에 탄핵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그 내란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물론 이건 제 가정이긴 하지만 그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분노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가결표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탄핵 심판이 개시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헌법상의 그런 어떤 절차적인 요건을 위배했다는 정도로 여러분들 윤석열 탄핵 찬성하셨겠습니까? 윤석열은 내란 수괴다. 윤석열은 당장 파면해야 된다. 윤석열 당장 하야해야 된다. 그런 어떤 분노의 불길이 이렇겠냐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윤석열은 내란죄를 저질렀다. 윤석열은 내란 수괴이기 때문에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그런 의견이 나온 이유는 그리고 또 국회에서 그런 의견을 담아서 소위 말하는 그걸 민의로 포장을 해서 탄핵소추를 갖다가 가결시킨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내란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여러분들 제 체감상으로는 80% 90%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내란이 핵심이고 내란이 본질적인 이유이고 그 하위 구성 요건들이 뭐 그에 따른 위헌 위법 이런 의심되는 행위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본질은 싹 빼버리고 위헌 위법 행위로 의심받는 거기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겠다? 여러분들 이거는 탄핵소추 사유의 본질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그걸 갖다가 무효화시키는 그런 아주 본질적인 거에 대한 현상 변경 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게 가능하려고 한다면 이건 헌재에서도 이걸 갖다가 건드릴 수가 없고 국회 대리인단도 이걸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국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국회에 더불어민주당만 있는 거 아닙니다. 국회에 이재명 당만 있는 거 아닙니다. 국회는 분명히 국민의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가결표를 일부 보탰기 때문에 그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국회가 이걸 갖다가 이 탄핵소추 의결을 갖다가 취소를 하고 그 취소를 결정하는 표결을 한 다음에 취소를 하고 다시 수정안을 통해서 표결을 거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적법 절차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깡그리다 무시한 채 아니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에 권성동이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런 주장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헌법재판은 정말로 신중해야 되고 그중에 탄핵 심판은 더더욱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단심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법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국가적 혼란이 발생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고위공직자의 진퇴는 물론 대통령 파면 시 발생하는 국내 정치 지각 변동 등의 정치적 후유증 등을 고려하면 정말로 더 신중하게 이걸 갖다가 진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만큼 헌재의 재량은 가급적 삼가는 게 좋습니다. 이 재량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법에는 꼭 명시되지 않았지만 또는 법에는 약간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그 범위 안에서 헌법재판관 또는 헌재가 이 탄핵 심판을 갖다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종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아주 중대한 사유, 탄핵 소추 사유, 이거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헌재로 넘어온 거고, 국회가 탄핵 소추를 갖다 의결한 그 내용과 지금 헌재에서 다루겠다고 하는 그 내용, 그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헌재가 이걸 수용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선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선례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 직전 영상에서도 얘기했고 또 지금 이 영상에서도 바로 앞에 얘기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때 당시 피청구인 측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이 이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할 때 한마디로 이 뇌물죄를 뺄 때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는 전혀 다릅니다. 윤석열 측 대리인들은 여러분들 바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뒤늦게 종국을 앞두고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었던 것과 달리 지금의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하고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는 전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우리의 상식적으로도 수용될 수 없는 주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 법원 재판은 3심제이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그게 확정 판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 재판 과정에 어떤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거나 또는 이런 증거 채택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하자가 있었다거나 또는 그 유죄 확정 판결을 갖다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뭐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재심. 여러분들 재심이란 뭡니까? 확정된 이 판결에 대해서 판결 절차 또는 소송 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이유로 해서 이 당사자가 소외 형식으로 그 판결을 갖다가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재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심을 통해서 이 불복하겠다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법익을 갖다가 스스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길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달리 여러분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끝입니다.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하고 바로 파면됐습니다. 대통령직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잠깐 사죄로 갔다가 바로 이제 수감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전례를 봤을 때 정말로 그때 당시에는 이 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는 것 자체가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최소원이라는 또는 이 본명은 개명 전의 이름은 최순실이라는 그 여성과 정말 이런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때 당시에 쓰나미처럼 이 검증되지 않은 각종 정보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각종 주장과 의혹들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고 그걸 갖다가 부추기는 선동 세력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이 너무나도 급속도로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탄핵 심판, 그 졸속으로 이루어진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또 그때 당시에 이런저런 차이가 있는 탄핵 심판 사례를 놓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 탄핵 소추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또 역사적인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것들 갖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큼 신중해야 되고 그런 만큼 이런 이견에 대해서 헌재가 정말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는 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흔적들이 발견되지 않는 한 헌재가 감당해야 될 정치적 후폭풍은 정말로 상상 초월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일단 거의 10분이 다 되기 때문에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 내란죄는 따지지 않고 내란 행위는 따진다고 했기 때문에 본질상 뭐 큰 변동이 없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직전에 올린 영상 그리고 이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영상 다음에 올릴 그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